오늘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고약하고 나쁜 부조리로 가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청전이죠. 심청전의 이야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신봉사가 있어요. 그 황해도에 사는 신봉사.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조선 사이에 오가는 백길이 험하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용왕한테 바칠 재물을 구하다 보니까 심청이를 고양이 300석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심청이는 이제 뛰어내려야 되잖아. 그러다가 용왕한테 끝까지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효녀로서의 마음이 따뜻하고 심청이가 황제 아들하고 결혼하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뺑덕어멈인데 이제 그 공양비 300석이 있는 그 신봉사한테 돈을 빼먹으려고 던 뺑덕어멈 있지 않습니까? 뺑덕어멈. 이 뺑덕어멈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보다 뭐가 있을까? 뺑덕어멈이 심청이를 팔아 넘기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줄거리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열한 이야기입니다. 심청이의 몸을 그깟 상인들이 배에 타고 오가는데 힘들다고 해갖고 상인이라는 게 그런 위험을 다 부담을 해가지고 배 타고 나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부담을 해서 그 위험을 넘고 결과적으로 장사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장사를 하러 갈 때 불편하기 싫으니까 더러운 일을 심청이한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예.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일 편하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다가 이제 팔아제낄 물을 찾다 보니까 약점 제일 잡기 쉬운 시각장애 있는 신봉사의 딸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용왕이 노해가지고 백길이 험한 동안 그 백길을 피하기 위한 항해술은 개발하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성의 몸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용왕을 잠재운다는 건데 그 안에 무슨 사상이 들어있는 거냐? 용왕한테 심청이를 갖다 바치면 용왕이 심청이를 어떻게 할 건지 알고 그걸 갖다 바치는 거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권리를 박탈을 한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젖동량 해가면서 힘들게 갖고 키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갖고 결국에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비뒀냐는 거예요. 신봉사가 심청이를 팔아먹도록 주변에서는 신봉사가 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런 것도 안 했냐는 거야. 그래놓고 죽었다 살아온 심청이는 없는 걸로 쳤던 심청이가 살아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효녀라고 박수를 치면서 결국 결혼을 황제의 아들하고 심청이 엄마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뺑덕어멈에 대한 징벌이 너무 약한데 요새로 치면은 뺑덕어멈은 자기 남편도 있는데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집에 있는 남자의 돈을 노리면서 이제 그 특별한 관계를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뺑덕어멈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권선징악의 그 틀에 있던 이야기에 확실히 권선징악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에 대해서 가르는 건 좋은데 어른이 돼서 다시 보면은 진짜 누가 선이고 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흥부와 놀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땅을 놀리지 않고 빽빽하게 뭔가 심어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 사업가가 놀부고, 그리고 심지어는 놀부는 자식도 없잖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흥부는 맨날 놀기만 하고 놀부한테 얼마 얻어먹을까? 그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가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부인까지 시켜갖고 놀부 뜯어먹으려고 갔다가 그 주걱에다가 밥 주걱에 얻어맞고 오고, 결국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구해주고 무슨 로또나 스포츠 토토 같은 거 당첨되듯이 제비 다리 하나 고쳐준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놀부가 아주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은근슬쩍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흥부인 척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놀부로 몰아세워가면서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또 애들한테 들려다고 하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정말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것들 많아요. 얼마나 비열하고 멍청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다음에도 싫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신데렐라 이야기도 싫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말하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잃고 힘들게 착하게 언니들한테 괴롭힌다고 살았던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한다는 건데 잘 생각해봐요. 실질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면요 아무도 걔 돌보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근데 돌보는 경우가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안 버리고 키우는 거야. 신데렐라는 부모님을 여의고도 고아원에 안 갔어. 그리고 심지어 왕자님한테 초대를 받을 정도로 명망이 있는 집안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렇게 핵금수저였으면. 그런데 그 핵금수저 같은 신데렐라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어린 애들한테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착한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애들 속여놓고 나중에 크면 그거 안 맞잖아. 그래놓고 이제 정신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신데렐라가 커가지고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들이 현실은 신데렐라하고 너무도 안 맞으니까 백마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백마탄 왕자가 확실히 있는데 거의 모든 여성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출생 성비는 남자가 125에 여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출생 성비는 확실히 남자가 많은데 남자들은 살면서 왕자님 내지는 왕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 전에 군대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 타다가 죽기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결혼할 때쯤 되면요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의 숫자가 125대 100이 동네 여자들이 주로 원하는 동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심청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문화가 지배되어 있는 동네 출신 여자들은 그 인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도 그렇잖아. 서울로 대학교 진학한 여자애들 절대로 고향 안 돌아가려고 하잖아. 고향만의 인습이 있고 여자들이 살고 싶은 인습이 없는 동네에서 살다 보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신체를 오남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동네로 이사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남녀 성비 결혼 정년기 남녀 성비 대보잖아요. 남자 85대 여자 10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놓고 뭐 노처녀가 됐다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애들한테 해줬던 동화 있죠. 이게 여자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금수저집이나 완전히 커다란 왕국의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공주에게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 여자애들이 공주 수준의 부존 자원이 없는데 여자애들한테 자꾸 공주 이야기를 갖다 심어주니까 얘네들이 커가지고 왕자님을 못 만나요. 왕자님은 자기가 왕자인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민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른 나라의 공주하고만 결혼하거든요. 여자애들이 커가지고 공주 행세를 하면 당연히 왕자님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자 같은 남자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여자의 행복이 달아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을 못할 채로 행복해지는 여자들도 있고 결혼을 못하고 행복도 못해지는 여자들도 있고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고 행복하지 못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다느니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야기나 하고 스포츠로 삼다 보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만든 것이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가 아닌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커보니까 절대 맞지 않는 것들 있지 않나요? 한번 밑에 달아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커서 보니까 그렇게 부조리한 이야기였고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온몸을 다해서 피해야 되는 것들 한번. 그런데 그 부조리들과 싸우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시하는 어른이 돼서도 공부를 하고 학교가 없어도 내가 나를 가르치는 그런 거 이외에 달리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 채널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황의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메인 채널 멤버십 가입 이것 중에 뭔가 하나씩 해보세요. 계속 사시다 보면 어렸을 때 만들어져 왔던 삶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게 될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탈출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분들이 제 채널에 계속